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늦은 밤 일요일날 잘 쉬고 계시죠?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최근에 비슷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특히 보수 언론에 속하는 TV조선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참 반가워서 여러분들께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한번 봅시다. 네, 제목 TV조선 패닉바잉 물렸던 노도강 금강구 급매물만 팔려. 그리고 이제 강남은 신고가 얘기 나왔는데, 일단 이제 최근 기조 노도강 금강구 하락하는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위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TV조선 화면 배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따져보니라는 코너 같아요. 예. 7시 뉴스에 나왔네요. 오늘 7시 뉴스. 노도강은 급매만, 강남은 신고가, 즉각 양극화 심해지나. 자, 이게 심해지면서 과거에도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는 먼저 빠지면서 급하게 빠지고, 강남구나 용산구는 강남 3구 여기 좀 늦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볼게요. 제목 따져보니 금매만 팔리는 노도강 강남은 신고가 행진 이유는 점점점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시스입니다. 패닉바잉 몰렸던 노도강 금강구 집값 타격, 하락 거래도 늘어. 좀 전에 그 TV조선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최근에 이런 비슷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꾸 보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진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수도권은 그보다 더 빨랐어요. 8, 9월 달에 고점 친 지역 단지들도 있고요. 보통 10월, 11월에 고점을 대부분 쳤어요. 노도강, 금강구가 노도강이 제일 먼저 쳤고, 금강구가 좀 이따가 쳤어요. 노도강은 9월 달 꼭지예요. 금강구는 10월 달 꼭지예요. 자, 자료를,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 내용 요약한 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요약 내용만 먼저 볼게요. 올해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집값 견인. 노도강 있는데, 금관구 중에 구로구만 있네. 금천구, 관악구는 빠졌네. 금강구 중에 구로구였나 보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묶어서 항상 생각했으니까. 하여튼 대출 규제랑 금리 인상, 요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요 저가 아파트들이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꺾였대요. 수천만 원 하락한 단지 잇따라 중저가 지역 흐름 둔화 흐름 이어질 것.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나온 게 상승세 둔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KB나 부동산원의 호가예요. 호가 기준으로 만든 지수예요. 근데 제가 만들거나 국토부에서 만들거나 실거래가로 만들잖아요. 실거래가는 진작 두어 달 전부터 지금 꺾였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실거래가 여러 개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왜냐면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 30대가 주로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이다. 근데 1월부터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대출 옥죄기가 심화될 예정이어서 서울 중저가 지역의 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가격 둔화가 아니라 하락이라니까. 호가는 가격이 둔화되죠. 왜? 호가를 더 이상 못 올려. 실거래가가 따라오면 호가를 막 올리는데, 실거래가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호가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호가가 점점 낮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엇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실거래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올해 하여튼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20.6%, 2%나 올랐대요. 도봉구도 17.9, 그 다음에 강서구가 17.8, 구로구가 16.4. 자, 근데 여기 강서구는 영등포, 강서구, 그 다음에 양천구를 이렇게 묶어서 제가 아마 지수를 만들었을 거예요. 강서구에 시가총액 큰 아파트가 별로 없고, 하여튼 그래서 2030 세대의 영끌 패닉바잉으로 인한 매수세가 집중된 지역이 저가 아파트 단지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9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9월 중순부터 실거래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는 지금 호가 기준의 시세예요. 근데 저는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자,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세의 20, 30대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뭐 대출이 안 되니까. 노원구는 9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최근에는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니까. 도봉구도 9월 둘째 주 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강서구도 9월 셋째 주부터 11주 그러니까 한 3개월 가까이 상승폭이 둔화됐네요. 실제로는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점차 완화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세가 점차 완화된다 이 얘기를요, 실거래가는 하락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지금 가격 지수 변동인데, 이 가격 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가 시세죠. 실거래가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호가는 별로 안 낮춰요. 실거래가가 하락하더라도 호가는 주인들이 안 낮춰요. 왜? 안 팔리면 말지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돼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 나오네.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수천만 원 가량 떨어진 하락 거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랬다니까. 여기 국회의원 김혜재 의원, 이거 제가 방송 한번 했었죠. 그 자료에 보면은 노원구 월계동,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노원구 월계동 한진 한화 그랑빌 33평. 이게 미미삼이랑 같은 그 아파트인데 여기는 저층이었고요. 미미삼은 고층이에요. 얘네가 같이 그 세트였어요. 세트. 원래 제가 실거래가 조사할 때 나중에 진짜 알아봤거든요. 그랑빌이 미미삼 붙어갖고, 그랑빌은 저층 그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고, 미미삼 현재 미미삼은 노원시 시형 아파트죠. 그거는 고층이에요. 도봉구 쌍문동 한양 2차 이것 21평도 하락했다. 구로구 신림동 대림 1차 24평도 하락했다. 강서구 방화동의 방화그린 15평도 하락했다. 지금 실거래가 지금 국회의원 자료가 인용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연결 패닉 바잉 영향으로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도 두 차례 인상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의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어떤 전문가 나왔는데, NH은행 농협에서 나왔는데 20, 30대가 올해 상반기 비교적 가격이 덜 올랐다고 판단되는 중저가 지역. 이거 비교적 가격이 덜 올랐다는 건 착각이에요. 상반기에 엄청 올랐어요, 수익률은. 근데 절대 가격이 싸니까 강남구 30억 이런 거에 비하면 2억이 6억이 돼서 싸게 보이는 거거든. 실제로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연끌을 통해서 중저가 지역들을 연끌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올렸는데, 대출이 제한되고 금리도 올라서 거래가 줄고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특히 노도강 금강구, 이런 사례들이 가격이 하락한 건도 나타나는 등 관망세로 전환됐다. 개인별 DSR 규제도 본격화됐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명 나타나자 짠 하고 나타난 게 서진영 대한부동산 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이분은 모태 상승론자죠. 이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락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산부인과 가서 다 조사해봤어. 모태 상승론자야. 근데 계급이 깡패라고, 부동산 학회장이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여기서 하락한다 그러면 그 회원들 어떻게 해? 여기에 가입된 부동산 학회에 가입된 그 건설사 관련된, 그다음에 건설 관련 리서치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여회라든지 아까 그랬는데 그래도 오른다는 얘기는 별로 안 했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지 봐요. 현 정부의 일가구 일주택 정책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지역들, 저가 아파트들이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값은 그래도 오른다. 보통은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말 빠졌어.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요, 서진영, 그다음에 신모 교수 있죠, 심은하 교수 말고 신모 교수 얘기 들으면 항상 막 현상을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왜냐하면, 어쩌라고, 뭐 이런 게 항상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오른다는 그 멘트로 마감을 하는데, 오늘은 그 멘트가 없네. 기자가 그 말을 빼버렸나? 어쨌든 분위기가 바뀐 거 여기서도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국토위 김혜재 의원 10채 중 4채는 하락거래 그러면서 그 표 나온 거 보여드린 적 있죠? 뉴스원 기사였어요. 김혜재 의원이에요. 자, 그때 나왔던 게 요거였어요. 상당히 한 몇 개,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한 20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2, 3% 이상
떨어진 것들만 제가 표를 했는데 오늘은 안 읽을게요. 여기 쭉 많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도 오늘 방송을 제가 등산 갔다 오느라고 저녁 5시부터 이제 띄엄띄엄 올리고 있는데 보세요.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 이제 여기 2% 이상 하락했던 것만 제가 모은 거예요.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그다음에 구로, 신도림, 대림 1차 아까 이거 나왔던 거네 기사에. 그다음에 노원구, 월계동, 한진, 하나, 그랑빌 이것도 나왔던 거네요. 도봉구, 쌍문동, 한양 2차, 동대문, 답진리동, 레미안, 미드카운티,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 3호 아파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미성, 그다음에 성동구, 행당동, 대림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잠실엘스도 2.7% 빠졌네요. 영등포, 신길동, 삼성 레미안, 용산구, 이천동, 한가람, 은평구, 진관동, 제강말, 푸르지오 6단지, 중량구, 면목동, 한신. 제가 오늘 불러드린 것들은 그 중에서 2% 이상 하락한 거예요. 1% 하락한 것들은 내가 그냥 빼놨어요. 자, 그러면 제 차트를 볼게요. 경기도만 볼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왼쪽 서울만 볼 거니까 말 거꾸로 했네. 자, 왼쪽이 서울이고 오른쪽이 경기도인데 이게 1년 10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치예요. 2년치. 자, 보시면 노도강이 보세요.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노도강 보세요. 노도강 금강구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여기 서초구, 그 다음에 용산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이때 여기 강남구는 올 초까지요 10%밖에 못 올라서 10%밖에 여기가 10%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 프로냐면요. 여기가 42%에요. 42%. 노도강이 42% 올랐고요. 금강구는 30% 넘게 올랐어요. 강남 3구나 이런 데가 10몇 프로 오를 때 엄청 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가 말을 잘못 써놨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싼 거지. 여러분들 30억이 32억 됐어. 33억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 올랐죠. 근데 노원구에 2억짜리가 6억이 됐어. 몇 프로 올랐어요? 같은 기간에 200% 올랐지. 200%, 100%가 아니라 200% 오른 거랑 10% 오른 거랑 비교했을 때 200% 오른 게 훨씬 많이 올랐죠.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 그런데 절대 금액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른 거는 프로티지에는 개념이 별로 없고, 강남이 30억 40억인데 노도강 6억 7억이면 엄청 싼 거야. 8억 10억 막 사는 거야. 그만큼 많이 오른 거를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표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12월인데 거래가 없어서 그냥 보합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12월, 11월, 10월, 9월. 노도강 9월달 꼭지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금강구도 9월달 꼭지예요.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는 10월달에 꼭지예요. 한 달 늦어요. 그 다음에 강동구도 10월달에 꼭지예요. 대부분이 10월달에 꼭지예요. 근데 이게 성동구, 광진구 있죠. 여기가 9월달에 꼭지네. 그 다음에 송파구도 10월달에 꼭지. 서초구도 현재까지는 10월달에 꼭지예요. 그 다음에 양천구도 10월달에 꼭지네. 강남구는 11월달까지 올라가요. 이것도 뭐 한두 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뭐 아직 몰라요. 자, 지금 보시면 빠른 아파트, 서울에서도 빠른 지역은 9월달에 상투 쳤죠. 늦은 아파트는 10월달에 상투 쳤죠. 아주 늦게 11월에 상투 치는 아파트도 있긴 있을 거야. 자, 이거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할게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한 건 이거예요. 왜냐면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런데 10월 것도 보자 이거지. 10월달. 왜냐면 12월은 지금 신고가 몇 건 안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 지금은 한두 건이니까. 이렇게 막 부천, 중동 뭐 빠지고 뭐 경기, 광명 빠지고 이거 한 건이잖아. 한 건. 이거는 약간 왜곡 현상이 있으니까 보통 대여섯 건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11월과 10월 거를 보려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스톱했던 걸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10월달입니다. 10월달. 10월달에 서초구가 4%나 폭등했어요. 그때 이 반포주공 이게 막 5억씩 막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구도 송파구도 1% 넘게 올랐어요. 용산구는 2%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고가 아파트 요 세 지역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빌빌하죠. 특히 노도강 빠졌죠. 이 얘기는 9월달이 10월달에 마이너스란 얘기는요. 9월달이 꼭지란 얘기잖아요. 금강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동구, 광진구도 마찬가지예요. 즉 세 개 단지는 성동구, 광진구, 노도강, 금강구 요 세 개 지역은 물론 이제 구로는 한 10개 되겠네.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8개 구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세부 사항으로 보면 이제 플러스도 있겠죠. 어쨌든 빠졌죠? 10월 달에 빠졌다는 얘기는 9월 달이 상투란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얘는 10월 달에는 올랐지만 11월이 하락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꼭지죠. 즉, 요 세 개 단지는 9월 달이 꼭지고 마포구, 그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 금평구 여기는 10월 달에 꼭지예요. 왜? 11월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다음에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도 여기도 10월 달에 꼭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10월 달에 꼭지예요. 전체 지수를 만들어 봐도. 그리고 이건 지금 방금 본 거. 지금 매매 수급 지수 완전히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전세 수급 지수까지 폭락을 해요. 그 다음에 거래 지수도 완전히 꺾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17개월 동안 상승했다가 지금 11월부터 빠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91년 5월이랑 너무너무 똑같다고 이거예요. 그때도 2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계속 떨어져. 보세요. 12% 갔다가 13% 갔다가 10% 갔다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요. 5% 갔다가 4.4% 갔다가 2% 갔다가 지금 1%가 안 돼요. 그리고 11월부터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줄죠. 지금 그 당시 거래 주는 거 특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20개월 동안 올랐는데 이게 마지막 6개월은 전년 동월비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그러면서 6개월 되는 때 상투를 쳤어요. 지금도 17개월 연속 상승을 하는데 6개월 전부터는 상승률이 떨어지더니 6개월 되는 때가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이 꼭지치고 11월부터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확대한 게 요거예요. 91년 5월 달에 상투 치고서 이게 여기서부터 IMF 때까지 8년을 빠졌거든요. 8년을. 물론 8년 내내 빠진 건 아니죠. 어쨌든 3년 동안은요. 폭락을 했어요. 여기 2달 쉬었다가 폭락을 했어요. 이때. 근데 이게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치고 6개월 동안 빠지고 나니까 상투를 쳤다. 근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6개월 동안 빠지고 난 10월 달에 딱 상투를 쳤어요. 11월에 살짝 꺾였고 12월은 지금 아직 거래 신고가 안 되니까 보합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여기서 노도강 금강구가 먼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뉴스에서 그대로 나오죠. 노도강은 금매만, 강남은 신고가. 강남 신고가도요 한두 건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는 올라간 것만, 신고가만 나와서 그렇지 여러 개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게 세대수도 많고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지수가 잘 버티는 건데 실제로 본인들의 아파트는 많이들 하락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실거래가 지수로 집계하면 나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TV조선에서 보도했는데 지금 뉴시스에서도 보도했죠.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면서 사람들 심리가 지금 시장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꺾이겠구나. 물론 뭐 5년 3년 빠진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은 상투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점점 이제 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제가 볼 때 심리예요. 언론도 이제는 뽐뿌지를 못하고 현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상승한 것도 같이 보도하고 있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등산 갔다가 늦게 이게 아까 몇 시간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영상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늦게라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음악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엘리엇 애널리스트가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